스카웃은 알라바마주의 메이콤이라는 작은 마을의 소녀이다. 그녀에게는 변호사이자 주의원이신 아버지가 있고 4살 오빠인 잼이 있고 어머니는 2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빠인 잼은 어머니를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했다. 그리고 흑인이자 하녀인 캘퍼니아 아줌마가 있었다. 아버지인 에티커스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변호사 일과 주의원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자녀들과 집에서 책을 읽었고 그 때문에 어린 스카웃과 잼은 마을 아이들 누구보다 똑똑했다. 스카웃이 마을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또래 아이들보다 글을 잘 읽고 쓸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선생님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여선생님은 스카웃이 또래에 비해 지나치게 똑똑한 것을 두고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신문을 읽는다거나 어려운 책을 읽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 에티커스는 딸과 함께 저녁에 신문을 읽는 것을 계속했고 이것은 선생님에게 비밀로 하자고 한다. 메이콤 군의 아이들은 시골에서 목화밭 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가 개학하는 첫째 날에만 등교하고 출석부에 이름을 올린 후 그 뒤부터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미달되어 유급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위생 상태는 안 좋았으며 이가 들끓었다. 그리고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첫째 날 선생님은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학생에게 점심값을 주며 다음날 갚으라고 했지만 월터 커닝햄이라는 그 아이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선생님은 재차 월터 커닝햄에게 점심값을 받으라고 했지만 받지 않았고 스카웃은 학생들을 대신해서 그 이유를 선생님에게 말해주었다. 커닝햄 집안은 가난했지만 갚을 수 없는 친절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커닝햄의 아버지는 스카웃의 아버지에게 법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았는데 한자 상속 문제를 처리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커닝햄의 아버지는 갚을 돈이 없었고 그 대신 수확한 농작물로 대신해서 갚았다. 그래서 커닝햄이 선생님에게서 점심값을 빌리더라도 그 아이는 그 돈을 갚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월터 커닝햄은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으므로 스카웃은 월터에게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제안한다. 월터 커닝햄과 스카웃은 점심시간 때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갔고 하녀인 캘퍼니아 아줌마가 차려준 점심을 같이 먹는다. 스카웃의 집과 학교 사이에는 레들리 씨의 집이 있었다. 형인 네이선 레들리는 집 밖에서 마을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했지만 동생이 나서 레들리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스카웃과 오빠인 잼은 나서 레들리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서 레들리가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집의 문을 굳게 잠그는 집은 레들리 집밖에 없었고 아서 레들리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만큼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스카웃과 잼은 학교에 갈 때 항상 레들리 집을 지나야 했으므로 항상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레들리 씨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옹이진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잉검이 들어있는 것을 본다. 스카웃은 그 껌을 먹었지만 오빠인 잼은 거기에 독이 발라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며 말렸다. 마을 아이들은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나오지 않는 아서 레들리가 일부러 독을 묻혀둔 음식들을 놓아둔다고들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껌에서 독은 없었고 뒷날에는 그 옹이 구멍 속에 반짝거리는 동전이 들어있었다. 인디언의 얼굴이 찍힌 동전이었는데 희귀한 동전이었다. 그것을 발견한 잼과 스카웃은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며칠째 그것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동전을 가져다 집에 보관하였다. 그 후 며칠 뒤에 고장난 회중시계인 은시계가 옹이 구멍에 들어있었고 또 며칠간 지켜보다가 그것을 챙겨두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옹이 구멍은 시멘트로 발라져 막혀버렸는데 집주인인 네이선 씨가 나무의 생장을 위해 옹이 구멍을 시멘트로 막아버린 것이었다. 그 후로는 캔디나 보물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옆집의 레이첼 아주머니 집에는 조카인 딜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방학 때만 메이콤 군을 방문했다. 딜과 스카웃, 잼은 친하게 놀았는데 딜 또한 레들리 씨 집에 호기심을 가졌고 그들은 레들리 씨 집에 있는 아서를 한번 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한다. 어느 날 타이어 굴리기 놀이를 했는데 스카웃이 폐타이어 속에 들어갔고
빌과 잼은 그녀를 굴렸다. 하지만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스카웃이 들어간 타이어는 옆집 레들리 씨 집까지 굴러갔고 큰 소리를 내며 그 집 벽에 충돌했다. 다행히 스카웃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그때 그 집 안에서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빌과 스카웃과 잼은 아서 레들리에게 편지를 썼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정중하게 내용을 적어서 낚시대에 걸어 레들리 씨 집 창문에 떨어뜨려도 보았다. 하지만 답장은커녕 인기척도 없었다. 그래서 밤에 그 아이들은 레들리 씨 집에 철조망 밑으로 기어들어가 보기로 한다. 밤이 되어 어두웠고 새 아이들은 철조망 밑의 공간으로 기어서 레들리 씨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집 주변을 살폈다. 그런데 인기척을 느낀 네이선 레들리가 나왔고 허공에 공포탄을 쏘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라서 도망쳤으나 잼이 철조망을 빠져나오다가 바지가 걸려 벗겨지고 만다. 총소리가 들려 마을 사람들은 다들 나왔고 스카웃의 아버지 또한 밖으로 나왔다.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걱정하였으나 새 아이들은 돌아왔다. 잼의 바지가 없어진 것을 두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였으나 딜은 잠깐 거짓말을 하여 그 바지를 내기에서 이겨서 자신이 빼앗았다고 했다. 잼은 그 바지를 다시 찾아와야 했기에 걱정했지만 다음날 그 바지는 찢어진 부분이 깨끗이 꿰매어진 채 레들리 씨 집 철조망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잼은 다행히 바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스카웃의 아버지 에티커스는 메이콤 군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을 맡아 변호를 했는데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흑인이었고 톰 로빈슨이었다. 1900년대 초반에는 흑인 차별이 심했고 아무도 톰의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장인 테일러는 에티커스에게 그 변호를 맡게 하였다. 하지만 흑인을 변호한다는 것 때문에 마을 백인 사람들은 에티커스를 욕했고 마을 아이들도 스카웃과 잼에게 욕을 했다. 그래서 스카웃과 잼은 마을 아이들과 싸우느라 항상 바빴다. 아버지 에티커스는 스카웃과 잼에게 싸우는 것은 나쁘다고 설명했고 그들이 뭐라고 하던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주워들은 말로 스카웃과 잼에게 깜둥이의 애인이라고 아버지를 욕했다. 마을에는 듀보스 할머니가 있었는데 90살에 가까웠고 거동이 불편해서 항상 집 앞 현관의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스카웃과 잼은 용돈으로 읍내에 나가서 장난감을 사러 갔는데 그 길은 듀보스 할머니네 집 앞을 지나야 했다. 듀보스 할머니는 지나가는 스카웃과 잼을 불러 세웠고 얘기하던 도중에 아버지 에티커스에 대한 욕을 했다. 흑인을 변호한다는 이유였다. 잼은 그다지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이었으나 장난감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나서 듀보스 할머니 집 앞에 있는 정원을 망쳐버리고 동백꽃들을 다 꺾어버린다. 아버지 에티커스가 퇴근하여 그 소식을 들었고 잼의 잘못을 야단치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듀보스 할머니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했고 잼은 듀보스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갔고 사과를 받아들이되 할머니에게서 한 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면 용서해주겠노라는 말을 듣는다. 그때부터 잼과 스카웃은 듀보스 할머니 집에 매일 찾아가 2시간씩 책을 읽어드렸는데 할머니는 그다지 책 내용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명종 시계가 울리면 발작을 시작했고 그 시간은 곧 스카웃과 잼이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었다. 한 달 동안의 책 읽어주는 시간은 끝났고 잼과 스카웃은 해방감을 느꼈으나 얼마 후 아버지 에티커스에게서 듀보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듀보스 할머니는 모르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셨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그 책 읽어주는 한 달간은 의사에게 얘기하여 모르핀을 끊으셨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줄 때 자명종이 울리면 할머니가 발작을 했고 그것은 모르핀을 끄는 금단 현상이었다. 아버지 에티커스는 듀보스 할머니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잘 사셨고 흑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욕한 것은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일 뿐이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한다. 마을의 강간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톰 로빈스는 메이콤의 감옥으로 이송되었는데 마을의 백인들은 몰려가 톰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런 폭동이 일어날 것을 아버지 에티커스는 전해 들었고 메이콤의 감옥으로 가서 톰을 지키고 있었다. 밤이 되자 차가 몇 대 몰려왔고 거기에는 마을의 백인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다. 거기에는 월터 커닝햄의 아버지도 있었다. 백인 남자들은 에티커스를 협박하며 물러서라고 말했고 에티커스 또한 물러나지 않았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나 그때 갑자기 풀숲에서 스카웃과 잼, 그리고 딜이 나타났다. 스카웃은 월터 커닝햄의 아버지에게 인사하며 언젠가 아버지 에티커스에게 한사상 속 문제로 도움을 받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리고 월터 커닝햄과 자신은 아주 친하다고 말하고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와 함께 식사도 자주 한다고 말했다. 험악한 백인 남자들 무리에서 월터 커닝햄의 아버지는 주춤했고 스카웃의 얘기를 듣고 폭동을 일으키려던 것을 단념하고 돌아간다. 아버지 에티커스는 새 아이들의 행동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어서 고마워했으나 아이들에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얼마 후 톰 로빈슨의 재판이 메이콤의 법원에서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그들은 백인들과 흑인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흑인들은 2층 발코니에서 재판을 관람했다. 하지만 스카웃과 잼, 그리고 딜은 흑인들의 배려를 받으며 2층 발코니에 앉아서 재판을 관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에티커스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에티커스는 톰 로빈슨을 변호했다. 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메이엘라 이웰이라는 19세의 처녀였고 가난하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밥 이웰의 딸이었다. 그들은 마을의 쓰레기장 옆에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 밥 이웰의 증언에 따르면 저녁에 그가 집에서 돌아왔을 때 딸 메이엘라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톰 로빈슨이 메이엘라를 겁탈하고 있었다고 했다. 메이엘라는 톰 로빈슨에게 두들겨 맞았으며 저항하며 소리쳤다고 했다. 그래서 밥 이웰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톰 로빈슨은 도망쳤고 밥 이웰은 즉시 보안관인 테이트를 불렀다. 보안관인 테이트가 도착한 후 그녀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왼쪽 눈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에티커스 변호사는 톰 로빈슨의 왼쪽 팔은 어릴 때 다쳐서 불구가 되었고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톰의 왼쪽 팔은 쪼그라져 말라붙어 있었고 길이는 한 뼘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에티커스 변호사는 밥 이웰에게 글을 쓸 줄 아느냐고 물었고 밥 이웰은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에티커스는 밥 이웰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밥 이웰은 왼손으로 사인을 했다. 이로써 밥 이웰은 왼손잡이인 것을 밝혔다. 그리고 메이엘라의 왼쪽 눈에 난 상처는 범인이 왼쪽 손으로 가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메이엘라의 증언이 시작되었다. 메이엘라는 톰 로빈슨은 매일같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날 톰 로빈슨에게 부탁을 했다고 했다. 쓰레기장에서 나온 가구를 장작으로 쓰기 위해서 도끼로 해체해달라고 부탁했다. 톰은 알았다고 했고 가구를 도끼로 쪼개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때리며 겁탈을 했다고 했다. 소리 지르며 저항을 하던 와중에 아버지 밥 이웰이 창문에서 이것을 목격했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톰은 달아났다고 했다. 그 후에 톰 로빈슨의 증언이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목화밭에 일을 하러 갈 때 밥 이웰의 집을 지나쳐 가는데 종종 메이엘라는 톰에게 사소한 것들을 부탁했다고 했다. 그날도 자신에게 부탁을 했는데 가구를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은 아니었고 집 안으로 들어와 고장난 경첩을 수리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경첩을 손보기 위해 톰은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경첩은 멀쩡했고 곧 이어 메이엘라가 자신을 등 뒤에서 껴안았다고 했다. 그리고 키스를 시도했고 톰은 너무 경황이 없던 나머지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고 했다. 하지만 메이엘라는 보내주지 않았고 아버지 밥 이웰이 이것을 목격하자마자 그를 보내주었고 톰은 도망갔다고 했다. 검사는 톰 로빈슨에게 죄가 없다면 왜 도망갔느냐고 물었지만 톰 로빈슨은 자신은 흑인이며 난처한 상황에 몰릴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했다. 만약 당신이 흑인이었다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후의 변론에서 에티커스 변호사는 열과 성을 다해 배심원들을 설득했고 톰 로빈슨이 강간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으며 단지 2명의 증언만으로 톰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길고 긴 배심원단의 회의 끝에 그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은 끝났다. 재판을 관람하던 흑인들과 스카웃, 잼은 실망했고 에티커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에티커스는 상고를 생각하고 있었다. 톰은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고 얼마 후 톰은 죽었다. 그가 교도소를 탈출하려고 시도했고 보초병들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었다. 톰은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다. 에티커스는 이 사실을 톰의 아내에게 전하러 갔고
아내는 슬퍼했다 하지만 톰을 고용하던 농장주는 톰의 아내의 생계를 위해 그녀를 고용했고 톰과 마찬가지로 목화밭에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항상 밥 이웰의 집 앞을 지나가야 했다. 밥 이웰은 항상 술에 빠져 살았고 톰의 아내에게 욕을 했다. 그래서 톰의 아내는 그 집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 멀리 돌아서 출퇴근을 했다. 이것을 안 그녀의 고용주는 밥 이웰에게 찾아가서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녀는 그 후로 아무 일 없이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있었다. 재판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밥 이웰은 에티커스 변호사에게 원한을 품었다. 자신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고 자녀들을 때리는 아버지로 만들었다면서 언젠간 에티커스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 후 할로윈 데이가 찾아왔고 마을의 학교에는 축제가 열렸다. 연극이 개최되었고 스카웃은 소품으로 분장을 하고 연극에 출연했다. 스카웃은 돼지고기로 만든 해매 모양을 한 커다란 옷을 입고 연극에 출연을 했다. 그 옷은 철조망으로 구조를 짠 후 스폰지와 천으로 겉을 둘러싼 커다란 옷이었다. 연극이 끝났고 축제는 끝이나 밤이 되어 어두워졌다. 스카웃과 오빠인 잼은 학교를 떠나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학교 운동장을 지나 레들리 씨 집 쪽으로 왔을 때 누군가가 오빠인 잼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스카웃은 너무 큰 소품 옷을 입고 있어서 잘 볼 수 없었고 누군가가 잡아당겨 넘어지고 말았다. 한참을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오빠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일어나 보니 오빠는 누군가에게 엎혀서 집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스카웃은 다치지 않았지만 오빠는 팔이 부러졌다. 집에 도착한 후 아버지는 의사를 불렀고 스카웃은 오빠가 죽지나 않았는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오빠는 팔이 부러진 것 외에는 이상 없다고 했다. 에티커스는 보안관 테이트를 불렀고 테이트는 사건이 일어났던 레들리 씨 집 앞에서 밥 이웰이 칼에 찔려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테이트 보안관은 밥 이웰이 술에 취했고 그리고 스카웃과 잼을 공격했으나 나중에 스스로 넘어져서 자신의 칼에 찔려 죽었다고 했다. 그것이 아서 레들리 씨를 보호하는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은 아서 레들리 씨의 집에 폭주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아서 레들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 에티커스는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결국에는 밥 이웰이 아이들을 공격한 후 스스로 넘어져 자기 칼에 찔려 죽는 것으로 하자는 테이트의 말을 듣기로 했고 사람들이 떠나자 에티커스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밥 이웰과 싸우고 그를 칼로 찔러 죽인 아서 레들리 씨에게 고맙다고 감사해야 한다.